찌르는 듯한 입냄새. 원인은 구내염. 구내염이란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구내염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구내염은 발병 부위가 작아도 침을 삼키는 것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해 심한 경우 음식을 먹을 때와 발음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다. 건강 A to Z, 오늘은 입안이 따끔하고 허는 구내염에 대해 알아보자. 네, 내일이면 절기상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이런 환절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 가운데서 입안이 허는 구내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치과 김지락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내염이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입안이 헐었다,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구내염이라고 하는 병은 구강 내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입안이 헐었다 혹은 혓바늘이 났다, 그다음에 입술에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병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다 구내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만큼 병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입안에 헐어 있는 궤양성, 그다음에 물집을 동반하는 수포성, 그리고 조직이 녹아 있는 듯한 미란성 구내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양하면서도 어떨 때 보는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 염증은 매우 다양한 발병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은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질환입니다. 병명에서부터 재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구내염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궤양은 한 군데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궤양은 보통 혀, 입술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러운 점막 조직에 많이 발생을 하며 대개 모양은 둥근 형태 혹은 타원 형태로 되어 있고 경계는 분명하며 병소 안은 대부분은 흰색과 같은 색상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흔한 아프터성 구내염의 원인은 아직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외부의 세균이라든지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나쁜 물질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외부적인 공격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면역질환인데요. 이러한 아프터성 구내염은 면역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펴보시면 구내염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는 반면 구내염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잘생기는 사람이 잘생기고 좀 덜 생기는 사람은 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잘생기는 사람을 병이 더 잘생기게 할 수 있는 기여 요인으로는 잘못된 입술질과 같은 외상, 그리고 반복적인 기회적인 자극, 그다음에 스트레스랑 내 몸에 피로감이 있든지 전시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발생할 수 있는 기여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은 구강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우리 몸의 다른 점막을 공격하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베체트병인데요. 베체트병은 구강 내 궤양뿐 아니라 눈의 궤양 혹은 성기의 궤양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입안의 궤양도 발생했을 때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불편함이나 후유증이 없는 반면 눈의 궤양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도 시력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체트병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안과 류마티스 내과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 궤양을 동반하면서 아랫배가 불룩하다든지 아랫배의 복통 혹은 속쓰림이 자주 나타난다면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병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의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양이 부족해서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산부와 같이 정상인에 비해서 철분,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재발성 아프터성 구내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한 번씩 이 구내염 때문에 고생을 하곤 하는데 이 구내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지만 교수님 가끔은 뭐 혀나 입술을 잘못 깨물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계적인 자극이 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 가시 혹은 과일 씨앗과 같은 날카로운 음식을 먹거나 혹은 이갈이 혹은 혀나 볼을 깨무는 습관들이 있는 경우에는 외상성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과 치료 후에 틀니의 가장자리가 잘 맞지 않거나 금니의 테두리가 날카로운 경우 혹은 교정 치료를 위해서 장치 착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외상성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였습니다. 환자분은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겠죠.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게 되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양측 볼에 궤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교정 치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 1년 동안 계속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내원하셨던 경우였는데요. 교정 장치를 사용하면서 당연히 구내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내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정 치료는 1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2, 3년 긴 시간 동안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교정 치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교정 장치를 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조금 일찍 왔다면 스테로이드 가글액을 쓰게 되면 보시는 사진에 궤양이 있었던 것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래처럼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아프타성 구내염, 궤양성, 외상성 궤양염에 대한 사용법의 첫 번째인 스테로이드 가글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루에 3번, 5분에서 10분 정도 입안에 물고 있다가 뱉으시는 가글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원래는 복용할 수 있는 약이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입안의 구내염을 위해서는 굳이 복용하지 말고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글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입안으로 약간은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이 정도 넘어가는 소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스테로이드 가글액은 쓴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신 이후에 쓴맛이 불쾌한 경우라면 가볍게 물로 헹구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후 30분 정도에서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삼가해 주시고 음식 섭취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액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습니다. 물론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있고 스테로이드가 아닌 제제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모두 연고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점막은 일반 피부와 다르게 항상 침 혹은 수분에 의해서 막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막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게 되게 되면 연고가 해당 병소에 쉽게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붕 떠 있는 효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고의 원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점막에 사용하실 때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외에 다른 연고 같은 경우에는 면봉을 이용하여서 반드시 병소의 그 부위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연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니니 꼭 반드시 병소에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고 사용 후에도 당연히 헹구지 말고 음료나 음식 섭취를 금지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연고는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연고를 사용을 잘못해서 생긴 부작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 아래 치아가 될 겁니다. 우측 아래 잇몸 경계에 있는 이 부위에 궤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연고를 바르려고 하다 보니 사실 혀를 이렇게 완전히 젖히지 않고서는 이 부위에 연고를 바르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고를 바르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바르지 말아야 될 혀, 그다음에 잇몸 옆쪽 볼까지도 모두 다 화상을 입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소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즉시 연고 사용을 중단시키고 스테로이드 가그렉을 사용하여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지금과 같이 화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조직들은 괜찮았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궤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도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레이저 치료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연고를 사용하실 때 해당 병소에만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정상 조직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화상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스테로이드 가그렉으로 치료를 하게 되게 되면 대부분 1, 2주 안에 웬만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궤양이 큰 경우 혹은 치료에 반응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혀의 좌측면에 궤양이 생긴 경우에 궤양의 부위가 크고 궤양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치료를 일주일 동안 스테로이드 가그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더 사용을 하면 궤양의 감소가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치료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가그렉으로 치료를 한다고 해서 1, 2주 안에 낫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구강암이거나 혹은 다른 나쁜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그렉을 사용을 하다 보면 가그렉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가그렉이 잘 닿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즉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윗니 앞쪽에 잇몸에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가그렉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아래쪽 부위에는 가그렉이 잘 스며들지만 위쪽 부위에는 가그렉을 열심히 하여도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그렉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레이저 치료랑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이용해서 바로 치료를 한 경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게 되면 궤양이 약간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호전을 보이게 되었고요. 일주일이 더 지난 후에는 언제 궤양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정상 조직으로 금방 회복이 된 경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구내염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왜 안 자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노? 예. 왜? 지금 시간이 몇 시고? 시간 몇 시면 아직 이른 시간이다. 괜찮다. 뭐가 이런 시간이 지금 새벽 2시다. 지금 새벽 2시에 니 또 금마랑 같이 있었지? 어디서 뭐 했어? 그냥 24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24시 카페에서 뭐 했어? 뭐 하기는 차 마시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우리의 미래. 웃기고 자빠졌는데 니 금마랑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나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결혼 안 돼. 니 시집 절대 못 가. 시집 안 돼. 뭘 안 돼? 가야지. 가기는 네가 안 돼. 시집 안 된다니까. 시끄러워라 진짜. 좀 아가씨가 뭐 집에 들어오든 몇 시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며칠째 소식이 없든 좀 신경 좀 쓰지 마라 제발. 시집 가야 될까 아이가. 그리고 자기 기억 안 나나? 뭐? 집에 오늘 꼭 들어가야 돼 하면서 내 맨날 잡았는 거 내가 어디 잡았는데? 내 보고 자취하라며. 자취하면 안 되나 하면서 맨날 있겠잖아. 네? 와, 그래도 기가 막히다. 뭐? 오빠 그런 적 없다. 야, 그러고 뭘 봤는데? 야, 그러고 니는 남자를 처음 사귀만 했으니까 절대 안 돼. 야, 남자는 다 똑같거든. 다 다르거든. 다 오빠 같지 않거든. 야, 다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얌전한 고양 붙어. 잠깐만. 이봐, 내 일할 줄 알았어. 이봐. 뭐야 이거? 니 이거 와이를 보야 돼 이거 지금. 피곤해. 나 빨리 좀 씻어. 입술 보통수 맞았나? 잠깐만 가기는 어디가? 앉아라. 빨리 앉아라. 앉아. 우와 근데 이거 입술 뭐라? 세다. 니 가라 뽀뽀해야지 지금. 나 요즘 피곤해가지고 막 입술이 막 붓는다. 거짓말 하잖아. 피곤하게 붓는 건 줄 알지. 가라 24시간 카페에서 뭐 했어 지금? 피곤해. 먼저 그냥 잘게. 피곤해서 부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 출근 시간 안 늦어요? 밥 먹고 빨리 가요.
아 괜찮아 그냥 갈게. 아유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야지. 입안이 헐어서 뭐 먹지 못해서. 뭐? 입안이 헐었다고? 네 새벽 2시까지 뭐 했어? 24시간 카페에서 입안이 헐더라도 뭐 했어? 아니라고 요즘 너무 피곤하니까 입안이 막 하나하나씩 헐고 막 너무 피곤했을 때 일이 많아서. 그거 자빠졌네. 뭐 했어? 네 카페에 있다는 건 거짓말이지? 거짓말 맞지 않니? 뭔 집착이고 적당히 해라 진짜. 모든 남자가 다 오빠 같은 줄 아나. 야, 내 같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 아이가 지금. 아파. 아니 생각해봐라. 원래 이 키스라는 거 있잖아. 구내염에 도움이 되거든. 낫게 해준다니까 키스라는 거를. 우와, 나온다. 네 지금 그런 뽀뽀 말고 키스했단 말이가. 조그만 게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네 지금 근데 자기야, 우리도 1년 내내 입안 안 헐을 날이 없었잖아. 자기가 자꾸 그러면은 내가 너무 웃기지. 이놈의 옆에 내가 어제부터 자꾸 걸려 그냥. 내보다 더 했어 진짜. 야, 뭘 다. 오빠가, 이 오빠가 입안이 좀 많이 헐어봐가 하는데, 야, 구내염 그거 전염된다. 전염되기는 그걸 모르나? 뭐가? 키스라는 건 말이지. 키스라는 건 구내염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충치도 예방하고, 심장도 튼튼하게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웃기고 자빠져. 야, 구내염 이렇게 하면은 전염된다니까 지금. 아니라고. 구내염을 낫게 해준다니까 키스는. 말도 안 돼. 내가 그래서 좀 더 괜찮아진 걸 수도 있다. 원래는 더 심해야 되는데 우리 혜인 씨 덕분에 내 구내염이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웃기고 자빠졌는데 얼마나 이게 하라는 일어나는 거가 그지. 이하고 자빠졌지 이거 지금. 네, 오해와 진실의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춤, 키스는 구내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현 씨,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키스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프렌치 키스 같은 경우에는 분당 10kcal 이상이 이제 최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되죠. 또 면역력도 높여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요. 무엇보다 이 키스를 통해서 이제 탈기 분비되잖아요. 분비가 되면 입안에 있던 이 박테리아가 말끔하게 이제 씻겨나가지 않을까요? 정답은 옵니다. 아니죠, 철원 씨. 정답은 당연히 X죠. 왜요? 왜냐면요,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남녀가 이렇게 키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구내염 등이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강 건강을 위해서라도 키스를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부럽다거나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교수님, 과연 누가 정답일까요? 네, 이번 정답은 두 분 다 모두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키스에 의해서 구내염이 예방 혹은 전염된다는 이야기는 구내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아프터성 구내염과 같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키스를 통해서 서로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 구내염과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키스를 하게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옮겨져 구내염이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고 수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구내염 때문에 키스를 망설이는 일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프터성 구내염의 경우에는 입맞춤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서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인한 구내염은 입맞춤으로 인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구내염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왜? 나가. 뭘 나가기도. 담배 냄새. 진짜. 아이, 뭔 냄새 난다 카노? 샷다 마우스. 그 입 다물라. 냄새.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나 정말. 그러니까요. 진짜 누가 요즘 담배를 피워 다 끊지. 야, 그나마 너그 정혜인은 담배 안 피나? 우리 혜인 씨 나랑 딱 만나고 난 후부터 일절 담배를 피지 않는다. 멋쟁이 남자네. 야, 멋쟁이 무슨 그 사자네 사자. 야, 오빠도 다 그랬거든. 야, 니즈랑 있을 때만 안 피겠지. 말도 안 돼. 아니거든. 안 피거든. 야, 너그 선이도 다 그래 속았거든. 짜랑이다 진짜. 그렇게 사람이 의지가 없나 남자가 그래 취직도 못하고 가고 있지. 아, 참. 왜? 둘이 아주 그냥 둘이서 좋다 그래. 네.
금연할게. 한다 하면 될까 이가. 아이고, 그래 나는 작심삼일 그 정도는 안 간다고 본다 나는. 작심삼일 같은. 야 오빠가 또 상남자거든. 한다면 한다. 난 그런 걸 못 봤다. 그래 1시간 갈까? 에이 1시간 언니 오래 가는 거 30분. 좋다. 그러면 오빠가 그 정혜인인가 뭔가 하는 거 그놈아보다 낫다는 거 보여주겠어. 이거 좀 왜 이래 하지? 군의염인가? 무슨 소리 하노? 자기 요즘 담배도 안 피는데 무슨 구내염이 걸린단 말이고? 아니 담배를 안 피니까 지금 곤약 걸린 거 아이가 안 되겠다. 담배 피야겠다. 아 좀 참아라. 갑자기 입안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다 제가 맞아. 우리 혜인 씨도 보니까 담배 끊고 한 며칠은 구내염 걸렸다 하긴 하더라. 응? 그게 좀 입안이 더 깨끗해져서 그런 거겠지. 에이 맞아 그런 건 아니다. 담배 이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죽는다 했다. 담배 피우겠다. 아 진짜 사람 진짜 의지를 보여준다며. 봐라 내 캣째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일 시끄럽다. 3일 무슨 3일고 지금 1시간도 안 지났구만. 아니 내 그 의지는 그냥 다시 태어나가 보여줄게. 안 되겠다. 내 담배 피러 가야겠다. 간디. 잠깐만. 뭘 잠깐이야. 진짜 못났다 뭐가 못났어 못나? 진짜. 좀 참아봐라 부끄럽다. 간다. 어우 진짜. 올해도 틀렸네요. 언니 저런 남자 뭐가 좋다고.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금연 후 구내염이 더 잘 생길 수 있답니다. 이 네. 문제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몇십 년간 만약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이 금연을 하게 되면 그 입안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강들이 너무 놀라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오히려 일시적으로 구내염이 더 잘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정답이 X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을 하게 되면 혈색도 좋아지고 또 밥맛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구강 환경도 좋아져서 당연히 이 구내염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정답일까요? 이번에는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예. 이상한데요. 그렇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담배를 끊은 금연 후에는 구내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프타성 구내염과 같은 면역 질환의 병은 대부분의 염증 반응인데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호중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호중구라는 세포가 이동을 해서 병소에 왔을 때 염증을 발생을 하는데 담배의 일부 성분이 이 호중구의 이동을 감소시켜서 구내염을 발생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후에 구내염이 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구내염의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구내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구강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구내염을 위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흡연을 하게 되면 구내염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이제 구강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연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 이 입안에는 세균, 곰팡이가 누구나 이제 서식을 하고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이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어지면 구내염에 또 걸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캔디다 구내염입니다. 캔디다 구내염은 우리 몸에 있는 캔디다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과 곰팡이균들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우리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발생하는 기회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이균은 전체 인구의 40% 정도에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에서는 잘 발병되지 않지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신 어르신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구강 건조증 혹은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신 분들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점막에 하얀 병소가 생기는 캔디다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생긴 캔디다 구내염은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진균제를 치료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스테로이드 가그렉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스테로이드 가그렉과 달리 단맛이 나기 때문에 단맛이 불쾌한 경우에는 물로 가볍게 헹구셔도 되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틀니 세척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캔디다 구내염이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혀, 입천장, 볼뿐만 아니라 구강저까지 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깔끔하게 낫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진균제 사용은 대개 1, 2주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캔디다 구내염이 간혹 성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우측에 사랑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랑니가 있는 주변 부위에 잇몸이 자극이 되었고 이런 자극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양치질을 쉽게 할 수 없게 됩니다. 양치질이 쉽게 할 수 없게 되면 국소적으로 이제 곰팡이균이 발생을 하여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궤양을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은 위쪽 사랑니에 의해서 잇몸이 이제 자극된 경우고요. 우측 사진은 아래쪽 사랑니에 의해서 자극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캔디다 구내염으로 진단을 하여서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측 사진과 같이 말끔히 낫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극원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구내염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그 치료를 잘 받아도 어른이 돼서 이게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이 그런 경우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어린이 시절에 1차성으로 감염이 되었다가 잘 치료한 이후에도 성인이 되어서 잠복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헤르페스 감염의 1차성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과 다르게 임파선 부종, 고혈의 병력과 같은 전신질환을 동반하며 혀, 치은, 입술 등 여러 부위의 궤양을 형성하고 물집이 터진 자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2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이 2주 기간 동안 굉장히 어린아이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증상의 조절을 위해서 진통소염제, 수분 섭취, 클로버와 같은 약을 복용하거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의 아래쪽 잇몸 그리고 입술에 수포를 동반한 궤양이 있는 것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1차성으로 감염된 어린이들이 평상시에는 잘 있다가 이제 잠복되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2차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인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편측성으로 나타나며 각하성 구강 점막인 치은이나 구개부에 호발하게 됩니다. 역시 2주가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지만 어린이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찰하는 것들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연고나 복용이 도움이 됩니다. 발생 직후에는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궤양이 있었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아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좌측에 점막에 넓게 퍼져 있는 궤양성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대상포진이 입 주변이나 아니면 구강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경우에도 구내염의 일종으로 봐야 될까요? 네, 구내염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친구격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입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다발성인 궤양과 수포를 형성하고 형성한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 치유 후에도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매우 심한 통증을 발생합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한 환자의 안면을 보게 되게 되면 정확하게 얼굴을 반으로 갈라 입안도 우측편, 얼굴도 좌측편에 수포를 동반된 궤양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입안이 깨끗하게 나을 수는 있으나 치료 후에 구강 내 궤양이 다 아문 이후에는 신경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 치료과 혹은 신경과의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구강 내 상태에는 별로 큰 문제점이 없으나 이제 안면에는 되게 심한 이제 궤양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 약한 변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서 궤양이 형성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구내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안에 이 궤양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 혹시 이게 또 암의 전 단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내염보다는
이것이 구내염이 아닌 구강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구강암이라고 하는 병소에는 대부분의 색상은 붉거나 하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보이는 부분은 혀와 구강저입니다. 사실 잇몸이라든지 입천장에 생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만 혀와 구강저에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궤양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구강암은 흡연자인 남성에게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비흡연자인 여성이 구내염이 낫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반드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4가지 사진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외상성 궤양이고요. 나머지 3군데는 다 구강암입니다. 언뜻 봐서는 구별을 하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혀에 질환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비단 혀뿐만이 아니라 입천장 혹은 치아 주변에도 구강암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구내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이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2주가 지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강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입안에 구내염이 생기게 되면 음식 먹는 게 힘들어지고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또 힘들어집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치료받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먹는 즐거움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치과 김지락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